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개발자가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은퇴 없이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확정된 미래 같아요. 일단은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서, 그리고 출산율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노인들이 참 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탑골공원 같은 데 가고 이제 막 조용히 이렇게 막 떠돌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청년이나 중년의 범주 자체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노인의 나이가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도 보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됐는데, 그 40세가 안 되는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40세 되면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 수명은 점점 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점점 이제 젊은 사람도 없어지고 일할 사람도 없어지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받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 많아요. 특히나 편의점 같은 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막 계산하거나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많이 보는데, 일본에서 보여준 형태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도 은퇴 안 하고 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되게 좋은 현상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빈곤층으로 빠지는 인구가 한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사실 일본 노인들 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단 사람이 일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좀 우울해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좋고, 일단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젊었을 때부터 개미야 배짱이처럼 진짜 배짱이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이제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DNA 기술, 영노화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더 젊고 오래 살 확률이 높다. 다만 삶의 질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퇴를 못 하는데, 문제는 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 버리니까 이제 사실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일할 때 몸을 쓰는 직업이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머리를 쓰는 직업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험이나 머리를 쓰는 직업이.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계산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지컬이 뛰어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젊었을 때 스포츠 선수들이 전성기를 가지는 것처럼,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40대 후반까지가 그나마 피지컬적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련이 계속 되면, 성우분들 보면 노인 가까이 돼서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을 꾸준히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해도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밀리지 않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계속 변화하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나라 자체에서 뭐 10년에 한 번씩 무슨 뭐 교육을 한다 뭐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 직업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개발자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원래 변화가 많은 직업이고 10년 전에 사실 안드로이드 뭐 iOS 이런 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 하는 것도 정신 없었는데, 그로부터 한 3, 4년 지나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3, 4년 지나니까 인공지능이 뭐 대세가 되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 막 나와가지고 엄청 대세가 되고 막 이런 분야거든요. 벌써 제가 팀노바 초기 창업할 때는 일단 서비스를 잘 만드는, 종합적으로 잘 만드는 개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뭔가 바뀌면서 그거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고연봉을 진짜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아는 게 많고 이것저것 새로운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그 업계에서 오래 지나도 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막 중소기업 되게 갈라치기 하고 조소기업이다 뭐다 하면서 되게 안 좋다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손꼽는 기업들도 사실 불과 10년 전에는 존재조차 안 했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카라쿠베 당토 중에서 뭐 업력이 10년이 안 되는 기업도 있고, 뭐 10년 겨우겨우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복지 좋고 그런 데도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초기 기업에서 기업을 이렇게 펌핑 시켜줄 정도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사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발자들은 확실히 그 기업에서 CTO 달고 엄청나게 그 주식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막 부자가 되는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네이버를 안 가면 절대 안 된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나, 네카라쿠베 당토 인력 채용 많이 줄였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어떤 큰 기업들의 전형만 준비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경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사실 그 IT는 예전부터 실력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실력만 있으면 대기업을 가든 뭐 중소기업을 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소스가 막 되게 그지 같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좀 많아서 그걸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지, 사실은 개발자 한 명이 뭐 큰 프랜차이즈로 가든 아니면 그냥 작은 그냥 영세 기업에 가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옛날에 20살 때 막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청담동에서 할 때는 커트가 막 그 당시에도 뭐 2, 3만 원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창업을 했어. 구로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커트할 때는 뭐 만 원? 그 당시 만 원도 안 되게 받고 했거든요.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비용이 책정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자본주의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어떤 판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냥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 내가 괜찮으면 사실 중소기업 뭐 서버는 후진 거 쓰고 뭐 대기업 서버는 좋은 거 쓰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 뭐 엔진엑스 똑같이 뭐 네이버도 프록시로 그거 쓰더만. 그래서 그거 되게 예전부터 그 느낀 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크게 비용이 드는 막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웬만하면 비슷한 거 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공통분모를 잘하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작은 기업에 있다고 해서 허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술 기반으로 잘하면 업비트처럼 막 이렇게 빵 뜨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기술로 뭐 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그냥 네임밸류, 남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거에만 너무 급급하니까 무조건 큰 기업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야. 오히려 본질은 이거라고요. 원래 변화가 많은 직업이니까 내가 계속 변화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온다고. 그래서 마치 팀노바의 모든 거를 막 부정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지랄지랄해서 결국에는 남은 게 있어? 본인들이 남은 게 하나도 없죠. 팀노바는 계속 애들이 고연봉으로 계속 하잖아.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나서 더 고연봉으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거야. 선배로서, 아니면 IT 업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도와주려고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시기 질투의 그 어떤 발작 버튼이 눌린 거지.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러니까 어디 SNS 보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일 불행한 사람은 야망은 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거 공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아. 그리고 대부분은 내 탈북자들 보면 알 수 있는데, 탈북자들 보면 증언하는 거 보면 남한 사회로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TV 보니까 사모님들이 그렇게 아줌마들 막 부리면서 막 이렇게 아줌마 차 좀 내오세요 막 이러면서 사는 게 되게 부러웠다 이거야. 근데 이제 되게 약간 1차원적인 게, 자기가 주인공이나 되게 잘 사는 마나님한테 뭔가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아줌마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두바이 가면은 뭐 다 부자라서 잘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서민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부자로 엄청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으로 보는 거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 남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공무원 별 생각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해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잘 준비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애초에 어떤 험난한 일이 생겨도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막 욜로 하고 막 오마카세 존나게 먹고 막 능력도 안 되면서 오마카세 존나 먹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 남는 게 뭐야? 오마카세 최근에 폐업 졸라 많이 한대. 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순간 허세로 하는 거지. 사실 근데 오마카세는 일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마카세는 그냥 남는 재료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주는 그런 좀 약간 남는 거 파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지. 근데 물론 우리가 아는 뭐 스시 오마카세는 좀 다른 느낌인데 약간 호갱당하는 느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 일본인 친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마카세가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한국에선 되게 비싼 파인다이닝 느낌으로 좀 그렇게 잘 풀렸다 이거죠. 뭐 스시 뭐 진짜 장인이 비싼 뭐 이런 데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래. 좀 그래.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보여주기식 문화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SNS로는 뭐 슈퍼컷 하는 사람 보기도 쉽고 잘난 사람 보기 쉽잖아. 그 안목은 되게 높아지는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좀 보고 계획을 하고 그래야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이어트도 보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굶는다는 고통은 다 똑같아. 그런데 다 힘들지, 굶으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왜 빼야 되는지란 그런 철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개발자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근데 개발자들 중에서도 변화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건드린 거지. 근데 나는 뭐 IT 업계 오래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이 거의 뭐 인생의 뭐 3분의 2 이상이 10살 때부터 코딩을 했으니까 이게 거의 그냥 나는 이 분야와 같이 지금까지 나이를 먹은 사람이거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인생 뭐 좆대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싶고. 근데 문제는 그런 깨달음을 공유를 해도 어차피 답 없고 고집 세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애들은 답이 없다. 근데 이거는 명문대 나와도 똑같은 것 같아. 나랑 친한 어떤 친구가 이미 그 서울대 학사 뭐 박사 뭐 지금도 뭐 나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꿀리는 학력은 절대 아니거든. 서울대 막 석사까지 있고 막 그런 친구들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서울대생이 쓴 글 중에 되게 독특한 글이 있었잖아요.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러면서 나는 공무원을 그래도 하겠다 하면서 막 공무원 예찬론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런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런 감성이야.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살고, 그리고 지 애인이 좀 돈을 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뭐 적당히 그냥 회사원 치고는 잘 버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애인이랑 뭐 같이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삶의 양식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 그 친구가 또 뭐 돈 쓰고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문화를 좋아하긴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많이 못하니까 가끔 막 그 묘하게 이제 좀 되게 까칠하게 나한테 대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인간이라는 게 유년 시절에 내가 잘나고 대학 시절까지도 내가 잘나고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 돈 벌 때 또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틱틱댈 때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뭐 심한 편은 아닌데 이게 정도가 심한 사람은 정말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뭉개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특히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4% 정도 돼요. 소시오패스,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 아니면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게 까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이제 살면서 나르시시스트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저 존나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본질을 그렇게 막 휘두르는 거에 잘 안 당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그쪽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평소에 좆도 안 하고 잘난 척만 존나게 하다가 일은 내가 한 걸 가로채가지고 위에 보고를 해.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 이사도 뭐 그 사람 편이긴 하겠지만 나는 가서 내가 했는데요? 막 이래.
그것은 팀장님 안 했는데요? 나 말하거든. 근데 이게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아닌 팀장들은 저기 이제 저 노부 팀장 저런 친구들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괜찮은 상사들은. 그런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지가 성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욕 존나 많이 함. 그래서 난 그게 이제 역으로 그 욕이란 게 나중에 나한테 다시 돌아오거든. 이렇게 막 돌고 돌아서 나한테 들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딱 보면서 내가 얘기를 하지. 이게 나르시시스트를 좀 그게 심하구나. 근데 아무튼 똑같이 막 저격을 해도 결국엔 회사에서는 그 회사가 멍청하고 직급 높은 상사의 말을 듣고 회사가 똑똑하면은 엘리트들의 말을 듣겠죠. 그런 곳에 사람이 결국에는 핵심이거든, 인재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말이 좀 말하다가 좀 세긴 샜는데 결국에는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제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그 회사에서 굳이 막 잘 보일 필요의 능력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나 오라는 회사가 이미 되게 많았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오라는 회사 존나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유치하고 막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아유 병신인갑다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말았지. 그 나중에 나 나간 다음에 욕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재수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가장 본질은 일을 대충 했냐? 절대 아니란 거지. 일 존나 잘했어. 그래서 1년 뒤에 연락 오고 그랬지. 다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프랜서 계약하고 한 달하고 연락처 바꿔버렸어. 연락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의뢰가 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팀노바 이제 만들려고 막 정신 없을 때라서 이제 그냥 연락처 바꿔버렸어요. 뭐 그렇게 좋은 추억도 없고 그냥 군생활 하려고 다녔던 회사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어. 되게 괜찮고 되게 괜찮은 분들도 꽤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의외로 저는 그렇게 인류애가 별로 없어요. 약간 염세주의적인 면이 살짝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거든.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나는데 문제는 기계행 팀장님이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저보다 이제 동료들이 기계행 팀장님 되게 좋아했어요. 그 회사 동료들이. 그래서 막 기계 팀장님 많이 좋아하고 그리워하더라고. 기계 팀장님이 사람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꼰대 같은 면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근데 나이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빼고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사람 되게 틱틱해 보이는데 막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면 되게 진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기계 팀장님 확실히 민간적 매력 있구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 나도 별로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런 게 되게 싫어.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본분을 다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남 해코지 안 하고 그리고 남 잘 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리사면은 맛있는 음식 대접해주는 거 이런 게 본질이지 막 그 이상은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음. 아무튼 본질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영혼 없이 일하는 직종에 비해서 개발 문화에만 잘 적응하면 좀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문직들도 막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임플란트가 10년 전만 해도 대중적인 시술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진짜 무슨 뭐 너무너무 싸게 하고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버전업이 계속 돼요. 기계도 점점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도 뭐 무슨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뭐 이런 게 또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임플란트 방식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임플란트 이제 그걸 이제 이빨에 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잇몸 뼈 밑에다 심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피떡이 잘 져야 빠르게 이제 유착이 되는 건데, 그게 유착이 잘 되는 또 요런 소재가 새롭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하면 되게 예스런 걸 쓰는 거야. 피부과도 보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피코토닝 하면은 그냥 얼굴 환해진다 그랬는데, 요즘은 막 예전에 그냥 레이저 토닝이었는데 이제 피코토닝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보는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막 그런 거 막 보면서 와, 의료도 이렇게 이거 쫓아가려면 정신 없구나. 근데 사람들이 또 이게 시술 받는 사람들이 또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뭐가 좋더라, 어떤 장비가 좋더라 하면은 금방 소문 딱 찾아가지고 최적의 그걸 찾는 게 또 사람들도 대단하다니까. 그래 버리니까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새로운 시술에 더 막 열광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공부를 계속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게 유연하게 나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헬스 오래 한 아저씨들 보면 몸 존나 좋잖아요. 이게 오래 해서 계속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런데 개발자들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다 도태되고 돈 못 벌어요, 어차피. 그래도 별로 저주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빡친 경우가 많지만 저주할 필요가 없어. 걔는 어차피 답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엄청 잘 되고 엄청 또 좋은 직급으로 가고 돈도 잘 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분야를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분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자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플랫폼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 건드려보고 오픈소스 한번 건드려서 보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덤벼야 돼. 이게 덤비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도태된다. 도태 한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답이 없어진다 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잘 안 하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처녀 노총각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제는 혼자 살아도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뭐 하나 꽂히면, 예를 들어 막 철도 오타쿠들 있잖아. 그럼 철도에만 꽂혀가지고 철도 보려고 일본을 막 찾아가잖아. 가면 진짜 별의별 철도가 있더라고. 뭐 소닉부터 해가지고 뭐 특급 열차 뭐 해가지고 별게 다 있더라. 근데 아무튼 난 그런 관심 없지만, 내가 뭔가에 깊게 빠지면 빠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세상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변화하기 싫고 그냥 막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서 스마트폰 적응은 존나 잘하거든. 왜? 재밌고 흥미롭고 내가 뭔가 소비하기 좋으니까.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금방 적응하는데 노인들은 적응을 잘 못하잖아. 키오스크만 해도 막 계산 못해서 막 가는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이런 거에 덤비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기존에 왜 저 노인들은 카카오톡을 잘 못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젊은 세대한테 밀린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 메타버스 많이 하잖아. 한번 해봐요, 좀. 재미없더라도 한번 해봐. 어린애들이 왜 이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요즘 코딩 교육도 메타버스로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한번 봐봐, 굳어 봐봐. 그래야 이제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맨날 이렇게 사전대로만 살면 안 되지. 변화하셔야 됩니다. 지금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100년 전부터 50년이 지난 그 발전 속도보다 그 이후의 50년은 훨씬 빠르게 발달하고 정신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적응하는 사람들만 결국엔 기회를 잡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진짜 개미와 배짱이 마냥 진짜 겨울이 됐을 때 진짜 혹한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점에 준비 잘한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 잘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이제 마탱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신 없을 때, 이런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뭐다?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코딩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이 다음 직업을 어떻게 더 해볼까. 교육도 좋긴 하지만 교육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 근데 인간 수명이 예전에, 지금은 한 80세 정도지만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까지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좀 길게 보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띵가띵가 노는 애들 딱 10년만 지나보세요. 답 없어집니다. 뭐 젊었을 때 노는 게 뭐 존나 막 좋은 줄 아는데, 저 20대 때 거의 안 놀긴 했는데, 그 가끔 아주 어쩌다 가끔 진짜 1년에 한 번 여행 갈까 말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30대에 좀 더 여유가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40대에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40대까지는 좀 열심히 해놔야 남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에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50대부터는 진짜 나이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놀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거의 못 놀고 갈아 넣는 거는 2, 3년 정도만 해도 좋은 습관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